서울의 3월은 아직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었다. 겨울은 물러가는 듯했지만 봄은 아직 멀리 있는 듯 애매하게 걸쳐 있었다. 그런 날 밤, 한서진은 남편 강우연의 차에 타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물빛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다. 이 밤의 한강은 왜? 서진이 물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떨렸다. 그냥 바람 좀 쐬자고. 요즘 너도 힘들잖아. 우연은 핸들을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28년. 그 시간 동안 우연은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드라이브를 제안한 적이 없었다. 오늘따라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의 직감은 늘 정확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직감이 무섭도록 날카로웠다. 차가 뚝섬 유원지 근처에 멈췄다. 시간은 밤 10시 47분. 잠깐 내릴까? 우연히 말했다. 서진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내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코끝이 시렸다. 두 사람은 강변 난간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진아, 우연히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우리 그만하자. 무슨 말이야? 나는 이제 너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다른 여자가 있어. 그녀는 임신했어. 순간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눈이 잠시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우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말처럼. 그래서 이혼하자고? 서진이 힘겹게 물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재산 분할도 있고 회사 이미지도 있고 그냥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정리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연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밀었다. 서진은 순간 중심을 잃었고 그녀의 몸은 한강의 어두운 물속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배를 찔렀다. 손발은 자동적으로 허우적거렸다. 숨이 막혔다.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무거운 옷이 몸을 끌어당겼다.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가족도 사랑도 아닌 단 한 가지 분노였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녀는 간신히 손을 뻗었고 어디선가 들려온 누군가 빠졌어요. 라는 외침과 함께 구조용 로프가 강물 위로 던져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병실의 하얀 천장이 눈앞에 떠올랐다. 서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목이 타들어갔고 몸은 무거웠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낯선 청년 하나가 있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구조한 사람이에요. 우연히 조깅하다가. 서진은 입을 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살아남았고 반드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서진은 그날 밤 이후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한강의 차가운 물결이 다시 몸을 덮쳤고 남편 강우연의 눈빛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냥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정리돼.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새벽까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서진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우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어제 늦게까지 어디 있었어?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회사 일 좀 정리하느라. 왜? 한강에 같이 갔던 건 기억 안 나? 우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거길 가? 그 태연한 표정. 마치 그녀가 헛것을 본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태도. 서진은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침묵이 무기였다. 며칠 뒤
서진은 우연히 서랍 속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꺼내보니 보험 계약서였다. 수익자란에 선명히 적힌 이름은 강우현. 계약자는 자신, 한서진이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 그녀를 한강에 밀어넣던 순간, 그리고 그날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은 계획이었다. 손이 떨려왔다. 정말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정했다. 아침밥을 차려내면서 불쑥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여자라면 남편한테 더 잘해야지. 남편 기분 상하게 하면 밖에서 다른 여자가 채가는 건 당연한 거야.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이미 다른 여자가 있잖아. 심지어 그의 아이까지 가졌잖아. 며칠 전 서진은 우연을 몰래 뒤따라갔다. 강남의 한 카페 앞에서 그는 젊은 여자와 만났다. 여자 이름은 유지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직 젊은 얼굴이었다. 우연은 그녀 앞에서 웃음을 지었고 손까지 잡았다. 서진은 멀리서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뒤이어 들은 소식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다. 지은은 임신 중이었다. 밤마다 서진은 자신을 탓했다.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더 젊고 화려했더라면. 그러나 곧 깨달았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는 울지 않으리라. 대신 준비하리라. 서진은 아들 도윤을 떠올렸다. 25,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 그는 아버지를 존경해왔고 어머니를 단순히 집안일을 돌보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여겼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밤중 서진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도윤이 늦게 들어오더니 엄마를 보고 놀란 듯 물었다. 엄마, 왜 이 시간까지 앉아? 그냥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 서진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나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어렸다. 진실을 감당하기에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라. 도윤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며칠이 흐른 뒤 서진은 우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 창에는 지은과 나눈 대화가 빼곡했다. 지은, 오빠, 언제쯤 다 정리돼? 우현, 고지야. 조금만 기다려. 지은, 나 불안해. 그 여자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우현, 걱정 마, 서진은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바보. 그 단어가 서진의 심장을 찔렀다.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밥을 해주고 그의 아이를 낳아 길렀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결국 그녀는 그의 눈에 그저 바보였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눈물을 닦은 후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자리 잡았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래,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그날 밤 서진은 작은 공책을 꺼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1. 보험계약서 사본 확보. 2. 남편과 유지은의 만남 사진 찍기. 3. 대화 녹취 증거 수집. 4. 신뢰할 만한 변호사 찾기.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수록 마음이 단단해졌다.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다시는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간다. 며칠 뒤 서진은 용기를 내어 지은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지은은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아줌마, 여기 웬일이에요? 당신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두 여자가 거실에 마주 앉았다.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이를 가졌다면서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오빠와 저 새로운 가정을 만들 거예요. 이제 아줌마 차례는 끝난 거죠. 서진은 미소도 눈물도 짓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끝났는지는
내가 정할 거야. 당신이 아니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도시가 아무렇지 않게 빛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한서진은 매일 조금씩 증거를 모아갔다. 보험계약서 사본을 안전하게 복사해 두었고 남편 강우영과 유지은의 만남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녹취하기 위해 우연의 차 안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소득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녹음기 속에서 그녀의 피를 얼게 하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우연 오빠, 나 진짜 불안해. 만약 그 여자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 걱정 마, 이미 한 번은 끝낼 기회가 있었어. 다음엔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진짜야.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면 안 되잖아. 그냥 조금만 참아. 보험금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 서진은 녹음을 들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은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였다. 며칠 뒤 서진은 도윤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과제를 하고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도윤이 아버지의 회사를 도와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통의 서류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거액의 이체 내역과 함께 유지은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게 뭐지? 도윤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일 수도 있다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다.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단위였다. 그날 밤 그는 서진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아버지 다른 사람하고 관련된 거 알아? 서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그런 생각을 해?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이름을 봤어. 아버지가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 유지은이라는 사람. 순간 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거실 불빛 아래 서진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한강에서의 사건, 보험계약서, 녹취록, 모든 걸 숨김없이 말했다. 도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말도 안 돼.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증거도 있어. 서진은 녹음기를 꺼내 틀었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녹음 속의 아버지 목소리는 분명했고 변명할 수 없었다. 보험금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왜 이런 짓을? 서진은 조용히 아들을 안았다. 도윤아, 이제 우리 둘만 믿어야 해.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며칠 후 서진과 도윤은 함께 유지은의 아파트 앞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둘 다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우연히 지은을 찾아오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목적이었다. 밤 9시쯤 검은색 SUV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우현이었다. 그는 지은의 집으로 향했고 도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엄마, 이거면 충분해. 아니야.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진은 단호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 살았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며칠 뒤 우연은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어디 다녀오는 것도 많고. 무슨 일 있어? 서진은 태연하게 웃었다.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는 거야. 그래? 이상하네. 너 예전엔 어디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잖아. 우연은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서진은 철저히 감정을 숨겼다. 이 싸움은 심리전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진에게 말했다. 엄마, 나 무섭지만 끝까지 같이 할게. 아버지를 막아야 해. 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서진의 공책에는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CCTV 영상 확보, 금융거래 내역 추적, 변호사 상담 외약. 한 장 한 장이 쌓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다시 한강을 찾았다. 그날 자신이 빠졌던 장소로. 강물은 여전히 검푸르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난간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를 끝내려고 했던 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한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진의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사는 아내도 남편의 그림자에 묶여있는 며느리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싸우는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한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혼자 증거만 모으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그 대상은 남편 강우현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또 다른 여자, 유지은이었다. 지은과의 첫 대면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끊임없이 그녀의 얼굴과 말투를 떠올렸다. 아줌마 차례는 끝난 거죠. 그 뻔뻔한 한마디는 서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단단히 세워주었다. 끝났는지는 내가 정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다. 주말 오후 서진은 다시 지은의 아파트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도윤이 동행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엄마, 직접 찾아가서 뭐 하려고?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 삶을 빼앗으려 하는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다. 누구세요? 한서진이에요. 지난번처럼 도망가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얘기합시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열렸다. 지은은 불편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섰다. 임신한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감싸준 채 차갑게 말했다. 무슨 얘길 더 하고 싶으세요? 이미 상황은 명확한데.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명확하다고?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 거실에 앉은 두 여자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은은 당당했고 서진은 차분했다. 당신, 우연이랑 오래 사귀었지?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그 사람은 제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아줌마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평생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 밑에서 종처럼 살고 이제 좀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진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내가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들어와도 끝나지 않아. 우연은 결국 또 다른 여자를 찾을 거야. 지금은 당신 차례일 뿐. 지은의 얼굴에 순간 흔들림이 스쳤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는 질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아줌마 자리는 없어져요. 우연 오빠가 직접 말했잖아요. 서진은 바보다. 곧 사라질 거다. 그 순간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가 바보라고요? 내 엄마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지은은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다. 당신,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당신 같은 사람 절대 인정 안 해. 분위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서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정시켰다. 도윤아, 흥분하지 마. 그녀는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야. 당신한테 경고하러 온 거지.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울분을 참지 못했다. 엄마, 저 여자 정말 뻔뻔하다. 아버지랑 똑같아. 둘 다 인간이 아니야. 서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지.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받고 증거가 필요해. 법으로 무너뜨려야 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끝까지 싸운다면 저도 같이 할게요. 며칠 뒤 서진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어렵게 수소문한 가정 전문 변호사였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 박미경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말했다. 서진 씨,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서, 녹취록, 외도사진, 이런 것들이 모이면 재판에서 승산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기록하세요. 하루하루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상대는 치밀하게 움직일 겁니다. 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결혼 초부터 적어왔던 사소한 기록들이 있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술에 취해 욕을 했던 날, 시어머니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날.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다. 이건 모두 증거다. 내가 겪어온 세월의 기록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 며칠 후 우연은 다시 지은의 아파트로 향했다. 서진과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날 지은의 집 앞에서 우연히 배를 감싸진 지은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도윤은 셔터를 누른 뒤 손을 떨며 말했다. 이제 확실히 잡혔네요. 그래. 이제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래 바라봤다. 초라한 주부가 아니라 싸움 앞에 선 여인의 얼굴이었다. 이제 두려움은 끝났어. 앞으로는 오직 진실만이 남았어. 강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존경해왔다. 강우연은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늘 외부 사람들 앞에서는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도윤의 눈앞에 드러난 진실은 그 모든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도윤은 방 안에서 서진에게 토로했다. 나도 믿기 싫었어. 하지만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잖니.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다. 그곳에서 우연은 여전히 완벽한 대표였다. 직원들에게 친절했고 거래처와의 자리에서는 유머러스하기까지 했다. 아무도 그 이면의 추악한 계획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웃을 때마다 그는 한강의 어두운 강물 속으로 어머니를 밀어넣던 순간을 떠올렸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일부러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식탁 위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버지,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내가 회사 일 도와주니 좀 나아졌다. 역시 우리 아들은 믿음직스러워. 우연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윤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치를 떨었다. 아버지, 근데 혹시 유지은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순간 우연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태연하게 웃었다. 회사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야. 왜 물어? 그냥 우연히 이름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돈을 보내는 내역에서. 우연은 잠시 눈빛이 흔들렸으나 곧 차갑게 변했다. 너 그걸 어떻게 봤어? 회사 서류 정리하다가. 아버지, 혹시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필요한 거야.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아버지는 이미 선을 넘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진에게 모든 대화를 털어놓았다. 엄마,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 눈빛, 다 거짓이었어. 이제 나도 확실히 알겠어. 아버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도윤아. 이제 내가 진실을 봤으니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어. 며칠 뒤, 도윤은 우연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그는 차를 몰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지은과 마주 앉은 우연의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었다. 도윤은 숨을 죽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순간 우연히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며 아들의 눈과 마주칠 뻔했다. 도윤은 급히 몸을 숨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이걸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법정에서 이기려면 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증거가 필요해. 서진은 다시 공책에 메모를 했다. 우현과 지은의 대화 더 확보, 보험사 문의 기록 남기기, 재산 은닉 여부 확인.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회사에서 퇴근하던 아버지가 전화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지난번엔 놓쳤잖아. 다음 기회는 없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급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몇 초간의 대화였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증거였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서진에게 녹음을 들려주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이제 퍼즐이 거의 완성됐어. 우연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 그러나 위기는 곧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우연이 서진을 향해 물었다. 요즘 너랑 도윤이 수상해. 뭐 숨기는 거 있지? 서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가 왜 숨겨? 당신이야말로 뭘 숨기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잠시의 침묵 뒤 우연은 씩 웃으며 말했다. 서진아, 넌 날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야. 그 말은 서진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다. 밤늦게 도윤은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엄마 편이에요. 서진은 눈가가 젖었지만 웃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은 하나야. 어떤 일이 와도 함께 맞서자. 그날 이후 모자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다. 도윤은 아버지의 회사 컴퓨터에서 비밀 파일을 추출했고 거기에는 지은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이메일이 들어있었다. 이메일의 한 문장은 결정적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진은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현, 내가 준비한 계획은 곧 내 발목을 잡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전사의 것이었다. 강서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도윤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도윤이 물었다. 차근차근, 하나씩.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교활하니까. 서진은 늘 공책을 펴고 항목을 추가했다. 녹취록 정리, 사진과 영상 분류, 변호사와 상담 내용 기록, 재산 추적.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평생 주부로 살아오면서 법정, 변호사, 증거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매일 법률 상담을 찾아 읽고 사건 판례를 공부하며 자신을 무장시켰다. 도윤은 컴퓨터와 기술에 능숙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 계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결국 비밀 폴더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거기에는 지은에게 보낸 전자메일과 송금 영수증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도윤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메일 제목, 계획 마무리, 내용,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한다. 보험사 쪽은 문제없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며칠 뒤 서진과 도윤은 다시 박미경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뒤 단호히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반격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뭘 할까요? 서진이 물었다.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당신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려 들 겁니다. 지금부터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준비됐어요.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연은 술에 취한 듯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진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밖에 나가는 일도 많고 표정도 달라졌어. 당신도 바쁘잖아. 나도 내 할 일 하는 거야. 서진은 차분히 대답했지만 우연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 무언가 감지한 듯했다. 그날 밤 서진은 몰래 일기장과 증거들을 숨기기 위해 옷장 속 비밀칸을 만들었다. 도윤은 어머니를 도우며 말했다. 엄마, 이제 아버지가 알아차릴지도 몰라요. 괜찮아. 우리가 가진 게 더 확실하니까. 며칠 뒤 예상대로 우연은 움직였다. 그는 서진을 불러앉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혹시 나 몰래 뭘 꾸미고 있지? 요즘 행동이 수상해. 내가 뭘 꾸며? 당신이야말로 뭘 꾸미는 거 아니야?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오래 쌓여온 불신과 분노가 눈빛 속에서 번졌다. 서진아, 넌 날 너무 얕봐.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야.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잘못 건드렸어. 난 이제 예전의 서진이 아니야.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 들어섰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서진과 도윤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서류 봉투에 녹취록, 사진, 메일 사본을 차곡차곡 넣으며 서진은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나 하나의 싸움이 아니야. 나 같은 수많은 여자를 대신해 싸우는 거야. 하지만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우연은 도윤을 불러 앉혔다. 도윤아, 내가 내 아들이라면 내 편을 들어야지. 내 엄마는 요즘 이상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엄마랑 짜고 나를 의심하는 거지? 도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버지, 전 이제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우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신자.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해? 순간 우연의 눈빛은 살기를 띠었다. 도윤은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방으로 돌아와 서진에게 전부 털어놓았다. 서진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잘했다. 도윤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구나. 다음 날 서진은 다시 한강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였다. 그날 자신이 죽을 뻔했던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강물 위로 부는 바람을 함께 맞았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이제는 이겨낼 수 있어. 너와 함께니까. 서진은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로 묶인 강력한 연대였다. 그리고 그 연대는 강우연이 상상도 못한 무기가 될 것이다. 고소장은 이미 제출되었다. 변호사 박미경은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서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을 향했다. 재판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기자들이 법정 앞에 몰려 있었다. 재벌가 살인모의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헤드라인에 떠올랐다.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 곁에서 물었다. 괜찮아.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야. 법정 안은 팽팽한 공기로 가득했다. 판사석 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우현은 배우자 살인 미수 및 보험금 사기모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현은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둘러보았다. 옆에는 임신한 채 증인석에 앉은 유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검찰 측은 첫 증거로 보험계약서를 제시했다. 피고인 강우현은 아내 한서진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체결하였으며 수익자는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는 강우현에 의해 한강에 밀려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우현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단순히 가정의 미래를 대비한 겁니다. 사고는 사고일 뿐 제 아내가 스스로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 순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석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니에요. 그날 그는 분명 저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에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보험금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조차 잠시 안경 너머로 우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현의 변호사는 반격을 시도했다. 저건 맥락이 잘린 대화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은 지금까지 훌륭한 가장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추가 증거로 사진과 이메일을 제시했다. 우현과 지은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메일.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증인으로 불려나온 도윤은 단호히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계획을 꾸미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희생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법정의 공기를 흔들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마지막으로 유지은이 증인석에 올랐다. 그녀는 처음에는 우연의 편에 서려 했다. 하지만 검사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아내를 없애려 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 제 미래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우연은 분노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배신자. 내가 나를 이렇게 팔아먹을 줄은 몰랐어. 재판장은 즉시 정숙을 명령했다. 최종 변론에서 서진은 직접 발언을 요청했다. 그녀는 방청석을 향해, 판사를 향해, 그리고 언론의 카메라를 향해 차분히 말했다. 저는 평생을 가정과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시되었고 제 삶은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말합니다.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목숨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을 울렸다. 재판장은 판결을 미뤘지만 이미 기울어진 저울은 누구나 볼 수 있었다. 우연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한서진 씨, 오늘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를 찾은 날입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 기록되었다. 그날 밤 서진은 도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겼다. 아직 판결은 남았지만 이미 우린 이겼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엄마 자신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서진은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드문드문 비쳤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 판결은 한 달 뒤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안
모든 시선이 판사를 향해 집중되었다. 피고인 강우현, 배우자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다. 우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무언가 소리쳤지만 이미 판결은 끝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그는 법정 구속되었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감쌌다. 유지은 역시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떨구었다. 임신한 몸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는 현실이 그녀를 압도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진과 도윤은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한서진 씨, 오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네,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많은 여성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기사로 실렸고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가족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서진은 그 모든 반응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서진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거실은 고요했고 창밖에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도윤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끝난 건 아버지와의 싸움일 뿐이지. 내가 다시 살아가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집 근처 마트를 갔다가 낯선 여인에게 불쑥 다가와 인사를 받았다. 혹시 한서진 씨 맞으시죠? 기사에서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남편한테 오랫동안 폭력을 당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서진 씨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서진은 여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진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올랐다. 그날 이후 서진은 여러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여성인권단체, 법률상담소, 지역사회 모임 등에서 그녀에게 강연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받아들이기로 했다. 엄마,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도윤이 물었다. 난 평생 말하지 못하고 살았어. 이제는 내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거야. 그녀는 작은 무대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오랫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시되었고 제 존재는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저를 한강에 밀어넣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청중석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훔쳤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구속된 지 3달이 지나자 서진은 점점 달라졌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도윤 역시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에 묵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여성인권단체의 활동을 도우며 사회운동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진을 원망했다. 내가 괜히 이를 키워서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했어. 어머니, 저는 단지 제 생명을 지킨 겁니다. 여자는 참고 사는 게 도리야. 서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자가 참아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 이제 제 목소리로 살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목련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목련. 참 강한 꽃이네. 추위를 견디고 결국은 이렇게 피어나는구나. 그녀는 자신을 목련에 비유했다. 혹독한 겨울을 버텼고 이제는 다시 피어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다시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강우현이 구속된 지 반년이 흘렀다. 그가 없는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서진에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었다. 오히려 평화였다. 도윤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전과 달리 자주 대화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눴다. 엄마, 이제 집안에 웃음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옆에 있어줘서 그래. 하지만 평화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언론은 여전히 사건을 회상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다. 가끔 누군가는 뒤에서 수근거렸다. 저 집이 그 집이래. 남편이 아내 죽이려던 사건 있잖아. 그래도 저 여자는 살아남았잖아. 대단하지 않아? 서진은 그 말들을 담담히 들었다. 이제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강우현. 서진아, 나는 아직도 내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한 건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많은 걸 깨닫고 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도윤에게 전해줘라. 언젠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읽은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줄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그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자리는 없어. 며칠 뒤 서진은 여성인권단체의 초청으로 지방 강연에 나갔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오늘 선생님을 보면서 제 삶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용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그걸 꺼내는 게 중요해요.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서진은 무대 위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진을 원망했다.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를 찾은 자리에서 노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괜히 이를 키우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았을 거다. 어머니, 집안은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바로 선 거예요. 거짓과 폭력 위에 세워진 가정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없어 보였다. 한편 유지은은 교도소에서 딸을 출산했다. 그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인물, 수감중 출산. 그 기사를 본 서진은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짐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잘못이 짐이 되어선 안 돼. 서진은 여성단체를 통해 지은의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목련나무는 또다시 꽃을 피웠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았다. 목련은 매년 다시 피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결국 봄을 맞이하는 목련처럼 그녀도 삶의 계절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도윤이 서진에게 말했다. 엄마,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사회학을 더 깊이 공부해서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진은 아들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래, 도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난 늘 내 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거라. 도윤은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밤이 깊어가자 서진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도윤이 새로운 꿈을 말했다. 나는 그 아이가 빛나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침묵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보다 한결 고요했다. 그날 밤 서진은 꿈을 꾸었다.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자신이 아니라 목련나무 아래에서 환히 웃고 있는 자신을.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흩날렸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윤이 서 있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유학 준비로 바쁜 도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서진은 묘한 공허함과 함께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이제 아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녀는 홀로 남아 새로운 삶을 꾸려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창가 너머 목련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서진은 커튼을 젖히고 그 꽃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구나. 시간은 서서히 흘렀다. 서진은 강연을 이어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강연장에서부터 대학 강당, 방송국 스튜디오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사회의 목소리가 되었다. 저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포옹했다. 그 순간마다 서진은 확신했다. 그녀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한서진 씨,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저는 다시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니까요. 그 대답은 기사 제목으로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하지만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때때로 서진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한강의 차가운 물결이 몸을 덮치고 우연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 목련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꽃은 마치 말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너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피어났다. 그 속삭임에 그녀는 안도했고 다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서진은 교도소에서 다시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도 우연의 글씨였다. 서진아, 이제야 조금씩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 것 같다. 하지만 늦었다는 것도 안다. 나는 감옥에서 오래 머물겠지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바란다. 도윤이에게도 부디 건강하라고 전해주길. 편지를 읽고 서진은 눈을 감았다. 과거의 분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 연민과 동정도 아니었다. 다만 담담한 결론 하나였다. 그는 내 과거일 뿐, 이제 나의 현재와 미래는 나의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목련은 또다시 눈부신 꽃을 피웠다. 서진은 그 나무 아래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고 그 아래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저 목련처럼 해마다 다시 피어날 거야. 그 순간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공부도 하고 활동도 시작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서진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야, 도윤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전화를 끊은 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목련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나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목련처럼 살아남았고 다시 피어났다. 앞으로도 이 목소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다.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